역선택. 이거는 지지율이 떨어진 후보들의 푸념이거나 아니면 책임 면피성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여론조사에서 특히 이제 범보수 진영 그 적합도 문항을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그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높긴 해요. 하지만 한 달 전에 이들 후보의 지지는 그 1%, 한 자리 숫자에 불과했습니다. 이것이 최근에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두 자리 숫자로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내부, 그 각자 후보들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또 이 역선택을 실제 이제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은 그 2위 후보를 1위로 바꿔치기 하기 위한 대규모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화가 왔을 때 몇 번을 눌러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해요. 이게 전화 갑자기 오면은 그거를 순간적으로 딱딱 찍어줘야 하는 그런 걸 좀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실제 이 국민의힘에서 그 전화 여론조사를 받을 확률을 높여야 돼요. 안에 있는 어떤 정보를 미리 받아서 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 3박자를 갖추면서까지 이 2위 하는 후보를 1위 후보와 바꿔치기 한다. 이거는 더군다나 그 상대당의 지지자들이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. 그래서 현실에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 그런 그 어떤 표들이 적합도의 어떤 선호 응답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위, 2위의 순위를 바꿀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게 대체적인 저희 업계의 그 어떤 실제 그 상황 속에서의 경험 속에서의 이야기들입니다. 그래서 역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.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 룰과 관련이 있는데요. 국민의힘은 2단계 경선을 하는데 1단계에서 100% 국민 여론조사를 설계한 이유는 최소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정도라면 100% 여론조사를 했을 때 8위 안에 들어오는 인지도는 확보하고 있어라. 이런 어떤 자격 기준을 설정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. 2단계, 그 다음에 최종 후보 선택할 때 책임당원들이 계속 이렇게 플러스가 되거든요. 2단계 때는 30%, 그 다음에 최종 후보 결정할 때는 50%, 최종 후보 결정할 때는 민주당과 동일한 비율로 책임당원 또는 권리당원 50%, 일반 국민 50% 이렇게 해서 후보를 뽑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면은 민주당 안에서도 역선택 논란이 나왔었겠죠. 이 이야기가 나온 거는 이 주장을 한 두 명의 후보가 정당 일체감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실제 다른 정당의 지지자들에게 국민의힘의 그 후보를 뽑기 위한 전화조사가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바로 냅다 끊어버립니다. 그만큼 다른 당의 후보 뽑고 하는 거에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게 바로 정당 일체감이거든요. 특히나 지금처럼 그 진영 구도가 강화되어진 속에서는 남의 당 일에 전혀 관심 갖고 싶어 하지 않고 우리 당 일만 해도 우리 당 안에서 1위 후보 만들어서 제대로 승부해서 대통령 만드는 거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다른 당의 후보를 뭐 어떻게 이렇게 바꿔치기해서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. 결국 이 역선택에 대한 그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현재 이 경선 설계를 한 당 지도부와 당대표에 대한 흔들기를 위한 꼬투리 전략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네요.